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처럼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일이지만, 우리가 일반인 분들이 평생 부동산과 관계되어 있는 계약을 몇 번이나 하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사회초년생이거나 젊으신 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 나의 보증금이 안전할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영상을 패스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몇 건의 저도 상담 문의를 받아서 이번 기회에 아주 기초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한번 소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 중에 바로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있죠. 보통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집에 살면 되는데, 보통적인 서민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집을 빌려 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세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증금을 내고, 정확한 계약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빌려 살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는 등,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는 등, 대항력이라는 말,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다 보면, 이런 초심자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용어 자체부터 어렵고, 내가 이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을 맡겼을 때 과연 이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때 또는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위의 어른분들에게 여쭤본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좀 부동산을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의 과거 경험이나 아니면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오늘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재산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특히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도들이 당연히 법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력은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법이 어느 선까지 보호하고 어떤 의미로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임차권과 전세권에 대한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따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것이냐, 보호가 되느냐, 이게 일반인들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 커다란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알 필요는 사실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민법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보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고요. 그리고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인데, 물건은 그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고요. 반면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계약을 한 특정한 사람한테만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을 때는 당연히 물건이 우선시되고, 나중에 채권은 힘이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이라는 것이 채권이다 보니 보통 임차인 분들은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민법은 일반법이잖아요. 그래서 민법보다 더 먼저 발의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즉 임차인들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역할이냐면, 이 채권으로 되어 있는 임차권을 물건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즉
채권의 물권화라고 하는데, 즉 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인 채권을 힘이 강한 물건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채권의 물권화 현상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확정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를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물권화 돼버려서 물권과 동등한주의가 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고 뭐고 신경 쓰지 마시고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굳이 내가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내가 보증금을 배당받게 될 때 건물 가격에 대해서만 보증을 받습니다. 임차권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까지 합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로 이제 임대인 분들하고 이제 언쟁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괜히 그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들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깨끗하게 나의 보증금이 물권화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했었잖아요. 그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그런데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집주인분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아시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는 꼭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애초에 전세로 들어갈 때 집주인 동의 없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의향으로 가겠다, 즉 전전세의 목적으로 간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뭐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임차권을 가지고서 이제 경매가 붙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전세권 같은 경우는 당연 배당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안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임차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법적인 싸움에 갔을 경우에 경매를 진행할 때 판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 나는 강제 경매 하지 않고 바로 판결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을 하는 임의 경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요런 한 몇 가지 정도만 조심하신다면 그냥 그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임대인 분들은 임차인 분에게 그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내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내가 상관없이 언젠가 이게 물건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한 상태로 지금 내가 확정일자까지 받고 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집을 비우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서 전입신고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런 일을 대비해 가지고서 다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겁니다. 즉 일단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해야 되고요. 종료를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 기록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전입신고를 하여도 계속적으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 법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우리가 임차 되시는 분들은 꼭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필요 없이 내가 부득이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전입신고 꼭 하시고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짧은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너무너무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부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 접하시거나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고 또는 불안불안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